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좋아하는 여인한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아주 소심한 선비에 관한 이야기올시다. 헌데 그런 그가 대범한 머슴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정말 기상천외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요. 그럼 그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진심은 전할 수 있을런지 그 궁금함을 안고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계절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에 낙엽까지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김생원이란 자는 최근까지 홀로 모셔오던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터였어요. 그랬기에 이젠 오롯이 혼자가 된 상황에서 제 스스로 밥 해먹는 건 물론이요, 빨래나 그 밖에 냄새나는 뒷간 청소도 손수 직접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름의 유산을 어느 정도는 물려받은 터였기에 웬만한 머슴이나 몸종을 들여도 됐을 것을 그 소심한 성격 탓에 누구한테 뭘 시키거나 맡기기가 괜시리 불편하기만 한 것이었지요. 허나 그는 살면서 딱 두 가지의 기쁨을 맛보고 있던 터였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와도 부대낄 일 없이 조용한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으며, 또 한 가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최고의 미인 소연 낭자를 이따금씩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보는 일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이었지요. 그녀를 처음 본 건 동네에서 함께 커온 몇몇의 막역한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 당시 그 소연 낭자를 처음 보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흠모해온 마음이라 함은 춘향이가 이몽룡을 향한 일편단심을 넘어선 것이요, 심청이가 지 아비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심정과도 비견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글 공부 또한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지금은 보잘것이 없다지만 과거 급제를 한 뒤에는 말을 타고 금이완양을 하여 곧바로 그 소연낭자한테 청혼을 할 생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차로 때마다 먼 발치의 소연 남자를 바라볼 때면 김생원은 곧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려, 우리 엄니가 말하지 않았는가? 정말 진심을 다해 천천히 새까지 세고 나면 말이지. 내 원하는 맘처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럼 하나, 둘, 셋. 순간 눈을 뜬 김생원이 멀리에 서 있는 소연 남자를 바라보자 잠시 친구들과 웃고 있는 그녀가 글쎄 김생원 쪽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생원의 눈과 마주친 듯 한 것이었지요. 우와, 그려, 엄니의 말은 틀리는 때가 없지. 웜에 쑥스러운 거? 라며 또 얼굴만 빨개지는 김생원이었습니다. 이런 일편단심, 김생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친구들은 그의 순수하면서도 소심한 성격을 놀려먹기에만 바쁜 것이었어요. 아, 이놈아. 우리들은 다 하나씩을 진작부터 꿰차고 있는데 말이지. 넌 뭐 한다고 여지껏 혼자 하는가? 하긴 이놈이고 지나가는 처자한텐 말 한번 걸 수 있느냐 말이지. 아, 사나이가 돼가지고는 그깟 거절당할 것이 무서워 쓰겠냐 말이오. 그 맨날 방 안에만 박혀있지 말고 요즘 새로 이사온 처자들도 길에 넘쳐난다 하던디. 아, 얼른 과부라도 좀 만나봐야 않겠는가? 그러자 이런 핀잔에 발끈하는 생원이었습니다. 아, 과부라니? 어디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대는가? 내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린 작작하더라고. 다 때 되면 내 옆에 찰싹와 달라붙을 여자가 있어 놓은게. 그때 돼서 괜히 넘보지들 말더라고. 이처럼 친구들과는 그래도 여러 마디 말도 나누며 술잔을 함께 기울일 수 있었던 김생원이었어요. 헌데 그 좋아라 하는 소연 낭자가 눈앞에 지나쳐 갈 때면 괜한 눈인사조차 하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심하단 생각도 드는 것이었건만 이젠 오로지 장원 급제할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그였다 보니까는 그때가 되면 고백도 쉽게 되리라 확신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날 이후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그는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만 것이었습니다. 애써 공부했던 것이 하나도 출제가 되질 않은 것이었지요. 그려 또 다음을 기약해야겠네 그려. 아직 소연 낭자도 홍기가 그리 꽉 찬 건 아니니께.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때였어요. 아니 글쎄 그 과거 시험을 함께 본 친구 유일성이가 한 번에 딱 하고 붙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더욱 좌절감이 드는 김생원이었지요. 헌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은 시점, 친구들과 또 탁주를 들이키던 주막에서 뒤늦게 온 한 친구의 말에 그만 술잔을 쏟아버린 김생원이었어요. 아, 참말이라는 거 아닌가? 그놈 유일성이가 글쎄 그 장원급제를 한 뒤로 우리랑 안 어울릴 때부터 내 알아봤다는 거 아닌가? 그 서씨 집안 맞다라고 언제 그래 얘기를 나눈 건지. 아, 벌써 혼례식 날짜까지 잡아놨다는 거 아니오? 그러자 순간 아니 지금 너 뭐라 그랬는가? 그 일성이하고 누구라고? 재차 묻는 질문에 김생원의 술잔을 빼앗는 친구놈이었어요. 아, 이놈이고 얼마나 마셨길래 술이 기대기까지 차오른겨? 내 지금 5번째 말하고 있지 않은가? 소연 낭자라고. 이 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김생원이었어요. 이놈 이거 날 또 괜히 놀리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 그것이 아니면 말이오. 어디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가? 소연 낭자가 어찌 이리도 갑자기 혼례라니? 아 그것도 어울리지도 않는 유일성이하고 그 말이나 된다는가? 아 거 적당히 좀 하거래. 라며 주막을 뛰쳐나가는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더니만 진짜 그 유일성이가 혼례식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두 집안의 상결례까지 전부 마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양부모 살아계시고 집안이나 인물이나 다 괜찮은 축에 드는 놈이니까 말이지. 아 그래도 그렇지. 어째 내 과거 시험 한 번 더 기다려주질 못하고서는 이리 날 버리고 가는 것이요? 내 어찌 당신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괴로운 혼잣말에 대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만 틀어박힌 김생원이었습니다. 한편 그 유씨 집에 사는 한 머슴은 새로 맞이할 서씨 집안의 맏딸 소연아 씨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가뜩이나 제 밑에 있는 몸 정도 일머리가 없어 놓은 터 이래저래 몸 쓰는 일은 죄다 이 머슴이 맡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만득으로 이제 식구가 늘면 일거리도 늘어날 터 진작부터 밀린 일까지 모두 처리해 놓는 그였지요. 그런 일머리 좋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여기다 그 준수한 용모에 타고난 몸매까지 겹쳐 앵간히 힘쓰는 일을 하고 날 때면 그 집 몸종까지 감탄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그 모습을 보러 괜히 유씨 집을 기웃거리는 처자들도 꽤나 많은 터였지요. 허나 만드기의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할 일을 빨리 끝내고 제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뿐인 것이었지요. 그런 날로 결국 성대한 혼인식을 이루어낸 터 그 유씨와 서씨는 아주 보기 좋은 사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씨 집에 새로 들어온 소연 며느리는 친절함이 몸에 밴 제 식대로 아주 좋은 인상을 만드기와 몸종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헌데 무슨 일인지 소연아 씨가 데려온 머슴 한 놈 때문에 만드기에 좋던 기분은 확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몸 편한 일들은 싹 다 소연아 씨가 데려온 그 용팔이란 머슴한테만 시킬 뿐 노가다꾼이 해도 모자랄 만한 일들은 전부 그 만드기한테만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부려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만득한테만 힘든 일을 시키는 소연아 씨였습니다. 적어도 만득이 기분에는 딱 그러한 것이었지요. 이에 마당채에서 제 주인 유 씨와 마주한 만득이는 약간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것이었어요. 아, 제가 말입니다. 이 유씨 어르신 집에 있는 것인데 어째 이 집이 서씨 집이란 말입니까? 물론 소연마님도 제가 잘 모셔야 마땅하건만은 어째 힘든 일은 다 내만 시키고 그 데리고 온 머슴한테는 장터 심부름이나 시킨다 안 합니까요? 그리고는 이젠 그 처갓집에서 물건을 날라오라는디 아, 제가 이걸 꼭 해야만 한답니까요? 이런 머슴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려 하는 유 씨였어요. 아, 이놈아. 시키면 일단 하고 볼 일이지. 뭔 놈의 말이 그리도 많다냐? 이제 이 집에서 엄연히 안주인이 되었건만은 내 마누라 일이면 그것이 곧 유씨 집안 일이지. 어디 내 일은 따로 있고 부인 일 따로 있다더냐? 이놈 이거 머슴일 꽤나 해왔다면서 아주 눈치는 바닥을 기내 그려. 아, 어디 머슴이 너 하나뿐이더냐? 내쫓기고 싶지 않으면 눈치껏 하란 말이다. 에이 이놈아. 이런 주인 유 씨의 핀잔에 기가 팍 죽어버린 만득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개 너머에 있는 서 씨 집을 찾아가 땀만 뻘뻘 흘리다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한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불만으로 내쫓길 뻔한 만득이 대신 정작 내쫓긴 건 그 소연아 씨가 데려온 머슴 용팔이었습니다. 뭔 놈의 급전이 필요했는지 아예 소연아 씨의 엽전 꾸러미까지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가시였던 그 놈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조금은 시원해진 만득이었어요. 하지만 하루도 채 안 되어 만득이의 고민은 둘로 불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머슴이 했던 일까지 만득이가 도맡아야 했던 것이었지요. 한 명의 머슴을 더 뽑는 건 아예 생각도 없다 이르는 주인 유 씨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놈의 처갓집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만득이의 입장에선 날로 한숨이 늘어갈 뿐인 것이었지요. 헌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글쎄 그 소연아 씨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그때에 그 남편 유일성이가 어느 기생집에서 그만 뭘 잘못 먹었는지 급사를 해버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벼슬길에 오른 기념이란 핑계로 껄렁대는 친구들과 어울려 기생집에서 술을 퍼마시던 자리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소연아 씨는 그날로 조상집이 된 시댁에서 두문불출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이 소식은 곧 김생원은 귀에 까정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소연 남자가 어째 또 그런 일을 당했다더냐. 그 여린 마음이 많이 다치지나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 근데 어쩌자고 그런 기생집에서 뭘 하고 놀았길래 그런 것이라더냐. 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젠 정말이지 소연 낭자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김생원 자신밖에 없다 여기는 것이었지요. 이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라도 그 소연 낭자한테 얼굴이라도 내비치려 안간힘을 쓰는 김생원이었습니다. 허나 그 소연 낭자는 남편이 그리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시댁에 몸을 담은 채 그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이 집안일만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먼저 간 남편의 3년상을 전부 다 치러낼 기세인 것이었지요. 이에 행여라도 소연 낭자가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지나 않을까, 아님 또 다른 놈팽이가 채가지나 않을까, 몸과 마음만 다를 대로 달아버린 채 노심초사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날들이 꽤나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상집이었던 유 씨의 집안 분위기도 어느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때였습니다. 이날도 홀로 소연 낭자를 매시고 있던 머슴 만드기는
또 그녀의 처갓집 서씨 댁을 오가며 무거운 포대기를 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악어, 내 볼 때마다 그리도 무거운 걸 드는데 말이여. 그러고는 정말 하나도 안 지치는가. 그 물이라도 마시면서 할 일이지. 거 힘들면 쉬엄쉬엄 하더라고. 서씨 집의 둘째 딸 가라마 씨였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온 날로 야릇한 미소를 주고받은 그들이었는데 이리도 가까이와 말을 걸어주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이에 만드기도 배시시 웃으며 힘들지 않다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 덧붙이는 것이었지요. 정말 속에도 없던 말을 꺼내놓은 만드기였기에 살짝 도까지 올라올 지경이었건만 자길 보고 또 웃어주는 그 둘째 가람낭자와 눈이 마주치곤 더욱 기가 막힌 힘을 써대는 만드기였어요. 그랬다 보니 자진해서 그 서씨 집으로 나서는 일도 덜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둘째 가람낭자가 자신의 방으로 만드기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집안 사람 모두가 출타 중인 상황에서 말이지요. 어디 여와 앉아보거라. 괜찮으니까 그 긴장 풀고 그 어깨도 좀 확 피고 말이다. 라며 곧장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 하고 싶은 가라맛이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그래, 어째 시원하느냐? 내가 이 소나기 힘이 꽤나 있어 놓은 터여서 말이다. 어째 이래 해주면 피곤이 좀 풀어진다드냐? 생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처자의 어깨 주무름에 만드기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이란 것이 어째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 말이지요. 이에 순간 혼절할 것만 같은 만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가까이서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것이 평소 알지 못하던 그 향긋한 냄새까지 풍겨버리니까 말이지요. 그저 만드기를 사정없이 녹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 둘째 가람낭자의 도톰함 입술이 덮쳐오는 순간 제 입을 감싸지는 만드기였습니다. 아니, 어쩌려고 이러십니까요? 제가 이 천한 몸뚱이로다가 웬만한 매질은 다 이겨낼 수 있다지만요. 아씨께서는 저 때문에 괜한 봉변을 당하실지 모를 일이온데 전 그것이 두렵습니다요. 그러자 더 흐뭇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가람낭자였어요. 아, 그런 걸 내 모를 줄 알고 이런다더냐? 내 사방 천지의 웬만한 남정네들을 봐왔건만 내 너처럼 진짜 남자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감탄을 맨날 혼자 하고 있기가 아까워 이러는 것인데 내 이런 마음 표현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라더냐? 아, 잔말 말고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이 집은 저녁가정 텅 비어있을 예정이란 말이다. 이 말에도 머뭇거리기만 하는 만드기였습니다. 허나 기회가 기회이니만큼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겠거니 하고 자신을 내던지는 만드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조용한 날만 골라 매번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만드기한텐 저 좋다는 처자들이 넘쳐났음에도 이리도 당돌하게 다가오는 마님은 생전 처음인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로보나 어떤 처자든 감히 견주지 못할 그 새끼까지 넘쳐나는 외모였기에 만드기는 그만 꼼짝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었지요. 분명 가람낭자도 진심이었던 터. 허나 만드기의 입장에선 자신을 갖고 노는 건 아닌지 그 천한 신분에서라도 괜한 마음이 복잡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남정네들과 교분을 쌓아왔으면 자신한테 이리도 저돌적인지 싶은 것이었지요. 헌데 이래저래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서씨의 둘째 딸 가람낭자는 아니 글쎄 남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그런 확실한 처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욱 빠져들고만 만드기였지요. 그런 날로 서씨 댁에 가는 길은 발걸음이 마냥 무척이나 가벼워진 만드기였습니다.
헌데 그런 만드기가 오고 감에 있어. 집안에서 눈치 빠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 셋째 따님이 이들의 사이를 눈치채 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언니 가람낭자에게 따지고 드는 것이었지요. 어째 그리 몸주고 마음 다 주고 그러면 정말 어쩔 것이냔 말이여. 이 집에서 혼인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지. 아, 아버지 어머니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자 가람낭자가 아니, 너 없을 때 그랬던 것인데. 어째 네가 그리도 다 봤다고 한다면 그냥 내 진심이라고만 알아주면 안 될까나? 네 언니가 일에 사랑에 빠졌다는데 아, 축하해줄 사람이 너 말고 누가 또 있다는가?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합방을 했다언들 그 상대가 머슴이면 어떻고? 아, 어디 망태기 들고 다니는 망난이면 어떻냐 말이여. 그러자 갑작스레 큰 고함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서씨 부인이었어요. 이들 딸 셋을 낳아놓고는 특히나 둘째 딸의 혼인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들의 애미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너 뭐라 했느냐? 가람이 너 누구랑 합방을 했다는 것이요? 아, 그런 중차대한 일을 누구하고 벌였다는 것이냐고? 이 두 딸들의 얘기를 모조리 들어버리고만 서씨 부인이었어요. 이에 딸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골백 번을 얘기해봤건만 수천 번을 이실직고 하라는 눈치로 말을 막아버리는 애미였습니다. 이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다가 사돈이 된 유시집 머슴이라 솔직히 털어놓을 만도 했건만은 그 사랑하는 머슴 만드기가 큰 화를 당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었어요. 이에 고민을 하던 가라마 씨는 반복된 제 어미의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소. 내 그럼 솔직히 얘기하리다. 저 동구방 너머에 사는 그 김씨 아들. 김생원이요. 얼마 전부터 홀로 살고 있는데 내랑 우연히 만나 정자에서 얘기를 나누던 터에 잠깐이나마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안 합니까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잠깐. 순간 기겁하는 표정의 서씨 부인이었어요. 아나도 이제 홍기가 차오를 대로 차오른 처녀요. 네, 그 김씨가 너무도 좋아 보이는데 어째 그걸 받아야 했단 말입니까? 어메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진심이 전해지는 사람만 만나라고. 아, 그 김씨가 그런 사람이더라 말입니다. 이 말에 제 뒷목을 잡는 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어쩌면 좋겠냐며 당장 그 김생원을 불러내올 태세였어요. 허나 자신이 인사시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정사정을 하는 가람낭자였지요. 이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던 셋째 딸은 어찌 누구한테 동조를 해줘야 할지 난감해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 가람낭자의 거짓된 고백은 아니 글쎄 소문이라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더니만 그 당사자인 김생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간 것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김생원은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하던 글 공부도 멈춰야 했어요. 집으로까지 찾아와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에 틀어박혀 있던 방안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 지금 소현낭자와 어찌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아니 그것도 하필 그 소현낭자의 둘째 동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것이냐? 아니 어찌 그런 당치도 않은 헛소문이? 내 근래에 이 집안에서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인 일이 없었는데 말이지. 이것은 그 소문을 전한 친구놈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이래 너무도 어이가 없던 김생원은 결국 그 서씨의 둘째 딸 가람낭자와 장터 주막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없는 일을 지어내 날 괴롭히려 드는 것이요? 아니 지금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이요? 그러자 내내 고개만 조아리던 둘째 가람낭자가 말을 이었어요. 아, 그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사정을 말씀드려야 할지. 헌데 진정코 김도령님을 난처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요. 아니 그럴 생각이 아니면 뭐로?
이미 내 오늘 처음 본 당신하고 혼례식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게 된 것을. 악어 뭔 놈의 사적인지는 몰라도 요것이 그 제정신이 박힌 처자가 할 짓이요? 가뜩이나 그 당신 집안에. 라며 말끝을 흐리는 김생원이었습니다. 이에 듣다 못한 가람낭자가 천천히 그 연유를 풀어놓는 것이었어요. 그 사돈 김씨 집안의 머슴 일용이와 사랑에 빠진 이를 비롯해 막상 이 사실을 셋째 동생과 이야기하다가는 그만 자신의 어머니가 일부 엿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혼자 살기로 유명했던 그 김생원이가 떠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님의 성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지요. 만일 제가 있는 대로 이 실직고를 했다면은 벌써 만드기는 큰 화를 당했을 것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저 또한 삶의 의욕을 잃어 그 황천길로 따라갔을 것은 물론이고 말이지요. 그러니 이런 두 사람을 살린 셈 치시고 그 넓은 도량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소이다. 이런 서씨의 둘째 딸 가람낭자의 말에 다소 의문이 풀린 듯한 김생원이었어요. 허나 이 정도 흘러온 상황에서는 정말 꼼짝없이 이제서야 홀몸이 된 서씨의 첫째 딸 소연낭자원 손 한 번 잡아볼 수조차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친동생과 정분이 나버렸다는 소문이었으니 정말 말 다한 것이었지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면 내 이 마을을 떠나든가 아님 꼼짝없이 당신과 혼인을 해야 할지도 모를까 싶은데 말이오. 그럼 제가 그간 이 마을에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억울해 어쩌란 말입니까? 하필 당신이 또 그 서시집 둘째 딸이 되어났으니까 말이오. 라며 김생원은 하는 수 없다는 듯 그 첫째 딸 언니 소연낭자에 대한 그간 품어왔던 진실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늘의 뜻이었는지 이제서야 그 소연낭자가 홀몸이 된 터였는데 말이오. 이젠 그 마음조차 전할 길이 없어졌다는 것 아니겠소? 그러자 이 말에 놀란 표정을 지어 보이는 가람낭자였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랍니까? 제 소연 언니한테 마음을 전하다니요? 혼자 짝사랑이라도 하고 계셨단 겁니까? 이 말에 그간 아껴왔던 마음을 마저 모두 쏟아내는 김생원이었지요. 한 동네에서 오래 봐왔으면서도 내 미처 제 언니한테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는 추워도 몰랐습니다요. 네,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다면은 절대로 생원님의 성함을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헌데 이젠 뭘 어쩌겠소. 그 어말대로 엄한 제 어버이가 그리 알고 말았으니 말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요. 이대로 생원님과 없었던 일로 얘기한다 한들 저희 부모님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랬다 한들 괜히 날 설득해 일저지르고 나 몰라라 내뺀 놈이라 여길 것이 분명한데 그럼 여기저기에 소문을 낸 뒤에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또한테까지 도련님을 잡아오라 부탁할지 모른단 말이지요. 저희 집안이 원체 여기저기 베풀어온 일이 꽤나 많은 터 얽히고 설킨 곳곳의 관리들이 생원님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에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김생원이었어요. 뭐 저라고 그 멋은 만드기여고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요? 하지만 그래봤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직 시집 한번 제대로 못 간 절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요. 그러다 함께 있는 것이 발각이라도 될 시엔 정말이지 만드기가 이래저래 화를 당할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소. 어쨌거나 제 딴에에도 이래저래 뒤집어 생각해보니 모두 매한가지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양반이었건을 별 가진 것 없는 생원 입장에서는 그나마라도 공손히 사정을 이야기해주는 가람낭자에 뭐라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자신이 사모해오던 소연낭자를 떠올릴라 치면 도저히 이대로 수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뭐 일단 그 뜻은 잘 알았소이다. 허나 지금 나로서는 내 소연낭자를 지척에 두고 그냥 포기할 순 없는 노릇 아니겠소. 그러니 내 입장에선 그 만득이란 머슴을 그냥 포기하심이 옳은 것 같소이다. 그럼 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먼저 일어나겠소. 라며 주막을 빠져나오는 김생원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는 하루 이틀 더 두고 볼 참이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확실한 마음을 전했더랬는데 또 찾아와 혼인을 강요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싶은 것이었지요. 이에 마음을 좀 더 편히 먹고 있던 이튿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설마 해서 나가본 김생원은 눈앞에 서 있는 남정네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만득이란 머슴이 감히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전 김씨 집 머슴 만득이라 하온데 잠시 말씀 좀 나누어도 되겠습니까요? 그래도 뭔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이 해결된 건 아닐까 조심스레 집 안으로 안내하는 김생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득이가 하는 말을 듣자 정말 어르신께 송구하오나 미천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로서도 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요. 가람 아쉽게서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말이지요. 정말 큰 맘을 먹고 이래 말씀을 드려봅니다요. 그 한 가지 괜찮을까 싶은 방법이 있사온데. 이 말에 귀를 쫑긋 세우는 김생원이었습니다. 속닥속닥 그 방법을 전하는 만득이었지요. 그리고 나자 조용히 만득이를 돌려보낸 김생원이었어요. 그리곤 하룻밤을 꼬박 새며 오랜 생각에 잠기는 그였습니다. 이후 결국 그 서씨집으로 가 그 가람낭자에게 혼인을 청하는 김생원이었어요. 아니,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그리도 아니 된다 격정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던 김생원이었건만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그 만드기의 방법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찌됐든 혼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후 그들의 첫날 밤 김생원의 입장이 바뀐 연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만드기한테 듣기로 오늘 첫날 밤부터라 했거늘. 그럼 그때 말한 그 별채에 가 있도록 하겠소. 라며 뜬금없이 신혼방을 나서는 김생원이었어요. 이에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가람낭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자 아니나 다를까 조용한 방 바깥에 인기척이 들리더니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만득이었어요. 어째 여기까지 오는 길에 누가 보진 않았고. 그러자 만득이가 그러면요. 이 동네에선 이 시간엔 다들 자기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요? 어찌됐든 김서방님은 내 그 숲속 별채에다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요. 한편 그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숲속 별채에서는 김생원이 그 불 켜진 방 안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방문을 열자 그 안에는 웬 커다란 자루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거 웬 놈이냐? 아, 얼른 날 풀어달란 말이다. 다름 아닌 그 목소리는 바로 서씨 집안의 맏딸 소연 낭자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른 그 자루를 풀어주는 김생원이었지요. 아니 당신 이것이 무슨 짓이오? 날 대체 어디로 데려온 것이란 말이오? 라며 말하던 소연 낭자는 곧 자신의 둘째 동생과 혼인을 한 그 김생원임을 알아보고는 놀라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내 이런 식으로 당신을 단둘이 만나려 한 것은 아니었거늘.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선 정말 어쩔 수가 없었소이다. 그러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는 소연 낭자였지요. 소연 낭자, 내 당신과 이리 독대를 하려 오늘만 손꼽아 기다려왔다는 것 아니었겠소. 이 말에 더욱 의아해하는 소연 낭자였습니다. 아니 지금 제 동생과 혼인을 하신 분께서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전 남편의 상을 치르고 있는 와중인데 어찌 이리도 생각이 짧을 수가 있단 말이오? 이 말에 숨을 한번 골라내던 김생원이 그간에 있던 상황을 모두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소연 낭자였건만 그녀의 두 눈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람 낭자가 만드기와 그리 만났으니? 네, 이런 혼인을 반대했다면 만드기가 위태로운 건 시간 문제가 아니었겠소. 그리고 당신의 동생 또한 만드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간다 하거늘
어찌 그들의 그런 사랑을 막을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오. 그랬기에 가람 낭자가 날 엮어버린 이상 난 오직 이런 방법으로 밖에는 당신을 꼭 만나야 했소이다. 내 너무도 오랫동안 당신을 사모해온 터, 그런 당신이 그 김씨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난 하루도 맘 편히 잠든 날이 없었으니까 말이오. 이 말에 조용히 듣고만 있는 소연 낭자였어요. 같은 시각 가람 낭자의 방 안에서는 만드기와 살을 맞대고 누운 가람이 만드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연 아씨께는 우리 사정을 조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긴 했습니다요. 왜 그 막상 보쌈을 하려니까는 양심의 가책도 좀 밀려오고 그 입을 틀어막을 때 제 심정이 좀 많이 힘들었다 안 합니까요? 그러자 만드기를 바라보는 가람 낭자였어요. 우리 언니가 말로 설득될 사람 같았으면 나도 진작 얘기를 했겠지. 헌데 남편도 그리 떠나보낸 시점에 내 남편이 된 사람을 갖다가 밤마다 일에 만나달라고 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 아만득이 넌 네가 이걸 생각해냈으면서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만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몽롱한 호롱불 밑에서 가람 낭자를 꼭 끌어안는 그였지요. 그 시각 숲속 별채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연 낭자가 말을 잇고 있었어요. 아니 그랬다 한들 뭔가 말을 하고 데려올 일이지. 이런 보쌈 밖에는 방법이 없었답니까? 네 너무 놀랐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자 김생원이 나도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됐소이다. 헌데 소연 낭자 당신이 나를 자처해서 만났다고 한들 그것이 알려졌을 땐 그 책임이 온전히 당신한테도 돌아가는 것 아니었겠소. 그러니 당신의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없으려면 이 보쌈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았소이다. 그러니 내 이런 방법으로라도 당신을 볼 수 있다면야 내 기꺼이 이 혼인을 허락한다 했던 것이었지요. 소연 낭자 당신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볼 수만 있다면 말이오. 라며 커다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연 낭자는 약간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말을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당신과 이런 만남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말이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소이다. 이런 김생원의 마지막 말에도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소연 낭자였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어슴풀의 날이 밝기 전 머슴 만드기가 방문을 두드리자 다시 자루 안에 들어가도록 이르는 김생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자루 속 소연 낭자를 들쳐업은 만드기가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생원도 다시 그 신혼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지요. 이런 날로 제 방에 틀어박힌 소연 낭자는 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엔 없다 여기면서도 어째 남편 상을 치른 지 1년도 안 된 이때에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날 수 있을런지 고민을 이어하는 것이었어요. 허나 그 기생집에서 변을 당한 남편을 떠올릴 때도 그렇고 그 첫날 밤 김생원과 함께 나눴던 대화와 시간들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소연 낭자였습니다. 이에 며칠이 지난 이후 다시금 머슴 만드기를 통해 자루에 들어간 소연 남자는 그 별채 안에서 또 김생원과 마주할 수가 있었어요. 이에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김생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얘기를 나눠보는 그들이었건만 처음에 어색함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니 때마다 밤새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기본이요. 소연 낭자 스스로도 자신을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그 김생원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더 그를 좋아하기만 할 뿐이었지요. 이리도 진심은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요? 결국 소연 낭자와 김생원은 그 작은 별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알 때가 조금 이르다 여기던 소연이었건만 되려 먼저 김생원을 꼭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이전 남편과의 혼인 생활에 있어서도 딱히
사랑을 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던 터. 이토록 다정히 대해주는 김생원이 그간 목말랐던 몸과 마음 모두를 한꺼번에 흠뻑 적셔주는 듯 한 것이었지요. 이에 김생원도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어린 시절부터 사모해온 소연 낭자가 지금 바로 눈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어찌됐든 정작 신혼방에선 머슴 만드기가 가람낭자와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숲속 별채에서는 김생원과 소연낭자가 아주 진한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참으로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더 은밀한 만남이라 그런 것인지 그들의 깊은 속내까지 웬만큼 꺼내놓을 수가 있음에 이 상황이 되려 고맙기만 한 것이었지요. 헌데 이런 날이 거의 1년째 접어들 즈음 이토록 몰래 만났다 헤어져야 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선 꽤나 힘이 드는 것이었어요. 이에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싶었던 김생원은 소연 낭자와 마주한 자리에서 결국 다른 방법 하나를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만나는 것이 이젠 좀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말이오. 허나 난 도저히 매번 자루에 담겨오는 소연 낭자를 마음 편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소이다. 그러니 우리 그냥 함께 이곳을 도망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럼 우리가 더 윤택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소? 그 말에 생각에 잠기는 듯한 소연 낭자였어요. 그러다가는 나도 생각을 많이 한 터였소이다. 나도 이런 생활은 사실 도저히 계속하기가 힘든 것이었소. 그래요. 나도 당신과 떠나겠소이다. 전 남편에 대한 마음까지도 모두 정리됐다 싶은 소연 낭자였기에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너무도 기뻐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서로 약속한 날에 이르러 새벽녘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그때의 동구방 먼 곳 약속한 장소에서 노심초사 기다리고만 있는 김생원이었습니다. 안개자욱한 그 들길을 헤쳐오는 동안에도 행여나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까 걱정만 앞서던 그였지요. 헌데 그가 걱정한 대로 약속한 시간이 지났어도 소연 남자는 제 모습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분명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구만. 그때 그 소연 낭자의 눈빛은 말이지. 분명히 오고도 남는 것이었단 말이요. 이에 자신의 발만 굴러대며 그저 먼 길 위를 바라보는 김생원이었어요. 헌데 조금씩 날이 밝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소연 낭자는 제 모습을 보여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지? 지금쯤 그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하루 사이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처자라 했지만서도 소연 낭자는 분명 다를 거라 믿는 김생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전에 특별한 방법을 알려준 제 어미를 떠올리는 것이었지요. 그려 매번 통하던 이것이면 되지 않겠는가? 어디 한번 오랜만에 해봐야 쓰겄네. 라며 또 새까지 되뇌이는 김생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는 감았던 눈을 떠보던 그때 그저 텅 빈 길 위에 새벽 안개만 자욱한 것이었어요. 어째 이젠 더 맞지 않는다. 실망하던 그때에 아주 저 멀리서 안개 속 모습을 드러낸 한 아리따운 처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소연 낭자인 것이었어요. 그럼 그렇지라며 얼른 그 길로 뛰어간 김생원은 소연 낭자의 보따리를 받아들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저 먼 산길 속으로 멀어져 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어느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의 터를 잡고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서씨 집안에서는 맏딸 소연이를 찾지 않았고 말이지요. 소연 낭자가 미리 자신의 어머니께 진심을 다해 써놓은 글 하나로 김생원 또한 가람 낭자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음과 더불어 소연 낭자가 그간 과부의 낙인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만을 기도해주는 서씨와 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머슴 만드기는 그간 왕래하며 자주 일을 돕던 그 가닥으로 인해 가람낭자의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음은 물론이요. 이후 그들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그들만의 행복을 잘 찾아갔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누군가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오직 시간 문제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사랑이 꼭 필 수 있길 바람하지 않습니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